10년이나 내가 끌고 갈 수 있고 둘 다 비과세가 되니까 일반적인 일시적적 비과세 3년 내 처분보다 훨씬 기간이 길잖아요. 야, 좋네요. A주택이 나중에 갈아타야 될 때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죠. 부부는요, 합산을 했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최대 대출 한도가 6억까지 가능하잖아요. 이게 좋은 거 사는 건 오히려 쉬워. 근데 팔 때 팔리는 거. Sagium Genesis Park! 대초포팍 입기 홀홀.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좀 상황 읽어 드릴게요. 30대 예비 부부인데 혼인신고 언제 할 거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고민 중이래요. 혼인신고야, 결혼하면 바로 하면 되는 거지. 어쨌든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현재 이분들 자산은 합산 소득이 한 1억 1천만 원이 넘네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용 자산은 3억 정도래요. 꽤 크네요. 가용자산 3억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보유주택은 본인 명의 분양권이 있는데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와. 21평.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26년 4월 정도에 입주 예정입니다. 곧 이제 입주하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자, 이 상황에서 고민이 선택지 A하고 B가 있는데 1번 선택지 A. 혼인신고하고 부부합산소득을 합쳐서 최대치 대출 레버리지 활용해가지고 갈아탄다. 혼인신고에 합산소득을 활용해서 대출 최대로 받고 갈아타면 좋은데 혼인합과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점이 아쉽다. 실거주 시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전세나 반전세를 주는 게 나을지 고민이다. 이따 제가 멘트 드리도록 하고, 일단 B. 혼인신고를 좀 미루고 각각 1주택 전략을 유지한다. 그러면 본인 단독 명의로 자금 대출 받고, 아까 하이루체, 그리고 이제 그 예비 배우자인 경우는 또 다른 거 사가지고 또 한번 좋은 걸로 굴리고, 그래서 이제 각각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받아서 나중에 합치겠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어쨌든 이런 경우에 일단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단독으로 해서 주택수를 분리해서 주택수도 분리해서 비과세를 받거나, 혹시 뭐 대출이나 청약에서도 유리한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합쳐서 좋은 걸로 빨리 갈아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뭐 여기 이제 간단하게 적어주셨는데 나중에 물론 이제 뭐 바뀔 수는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송파, 뭐 잠실 이런 데 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한번 피드백을 주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부터 먼저 세금부터 궁금한데요?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저라면 합치는 거죠. 쓸데없는 거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왜요?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혼인합과 비과세가 뭐냐면 남자 1주택, 여자 1주택 상태에서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년 이내에 먼저 매도한 거 비과세, 나중에도 비과세. 그러니까 이제 10년이나 내가 끌고 갈 수 있고 둘 다 비과세가 되니까 일반적인 일시적적 비과세 3년 내 처분보다 훨씬 기간이 길잖아요. 야, 좋네요. 반응이 이렇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죠. 자, 일단 한 명은 지금 하이루체가 있잖아요. 한 명은 지금 아직 없는 걸로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걸 산다. 뭘 산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제 아무리 소득이 높고 뭘 하더라도 그 사는 A보다 하이루체를 나중에 팔고 보태서 사는 B보다는 낮을 거잖아. 그럼. 맞죠? 이건 100%잖아. 그러니까 맞죠? 자본이 많지 않는 이상 B가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A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래도 소득이 있고 대출해가지고 뭐 서울에 한 10억대짜리 A를 산다고 가정해보자고요. 네. 근데 내가 좀 기다렸다가 하이루체를 팔고 나중에 보태서 더 좋은 B를 사면 자, B를 이렇게 큰 호박이에요. 그걸 한번 굴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각각의 두 개를 가지고 조금씩 굴리는 게 나을까? 잔잔바리. 언제가 크게 큰 게 굴려야지. 낫죠.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개수를 거죠. 늘리면 이게 두 개가 같이 올라가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같이 하세요. 올라가죠. 같이 올라가는데 조금 올라가지. 같이 올라가는데 그리고, 각각 2억이면 4억이잖아요. 큰 거 굴리면 5억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번째 B를 했을 경우에 이 A 주택이 나중에 갈아타야 될 때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럼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10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길다. 길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오를 거고 비과세도 받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충분히 오르는 것보다 아까 큰 호박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죠. 빨리 큰 호박을 네. 부부 그래서 합산을 통해서. 저라면 이제 뭐 배우자 되시는 분하고 이제 잘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괜히 헛돈 쓰지 마시고 혼인신고 하시고 저 청량리 적당하게 비과세 받아서 거기서 자금 뭉치시고 그 돈 서로 합쳐가지고 더 좋은 거로 가십시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뭐 이제 홀홀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동대문에서 그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좀 예를 맞다고 봐요. 들면은 이 분양권에 입주 네. 기간 많이 남았어. 네. 그래서 뭐 3년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서 추가 자금을 이용해서 한 차례 더 매수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시장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렇지만 지금 4월 곧 입주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최종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좀 소형 평형이잖아요. 청량리 내에서도. 그러면 빨리 좀 갈아탈 생각을 해야죠. 적어도 한 빠르면 2년, 그러니까 늦어도 한 4년 내에는 갈아탈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제 좋은 집 마련하셨으니까 하시고 그 이후에 뭉쳐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고 싶어 하시겠죠. 결국은 뭐 잠시로 오시고 싶어 그쵸. 하셨으니까 아마 하이루츠에서 바로 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거점에서 뭐 신축 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규제 풀렸을 때 매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하이루치에 실거주 하셔야 되는 거고 실거주 하시겠죠, 그렇죠? 실거주 하시고 그 이후에 규제가 다 완화됐을 때 전세를 끼고 서울의 신축 아파트 혹은 좋은 입지의 구축 아파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산이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중간 단계를 거치고 그 이후에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 한 2번 정도 갈아타시고 가셔야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긴 호흡으로 할 수 있는 투자들은 좀 배제하시는 게 좋고 여기 보니까 장위 추가 투자하시고 싶었었는데 아, 장위를 사고 싶었었구나. 네, 결국은 이 장위가 급등을 해서 생각한 자본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뭐 초중기의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합칠 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합쳐서 갈 때가 아마도 규제가 다 풀렸을 텐데 그러면 장위의 어떤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빨리 털고 움직여야 되는데 걔가 이제 안 팔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좋은 아파트 신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매수할 때 뭐 국민평이라고 하죠. 84.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더 5구가 또 인기가 있는데 그래서 초소형 평형들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역들 플러스 경기권의 신축 아파트 지역들의 뭐 4구 정도까지 그럼 더 내려간다면 강남권역은 뭐 36, 39 이렇게 해서 원룸형 아파트까지 굉장히 좀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상해급지로 발을 들여놓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51제곱미터인데 좀 예전 같았으면은 이거 뭐 오피스텔하고 경쟁하는 이런 평형이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축 아파트이고 51제곱미터라면은 훌륭한 상품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거 뭐 자산 가치로서도 있고 그다음 매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보유하고 계시다가 저는 배틀을 좀 짧게 잡으시고 2년에서 4년 이내에 한번 갈아타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가 청량리하고 제기 쪽에 신축 아파트가 4년 안에 또 꽤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문희경 뉴타운의 어떤 신축 가치 상승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청량리 제기도 이제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럼 보유하고 계시다가 물 들어왔을 때 빨리 갈아타기.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신혼부부들이 상담을 올 때 혼인신고를 일부러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야 오히려 유튜브에서 더, 그러거든. 더 유리한 것처럼. 잘 된 걸 거의 못 봤습니다. 아. 미안하지만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부부는요 합산을 했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합산했을 때 1억이 넘는 거지 각각으로 보면 각계전투로 보면 5천, 6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채가 없다, 다른 대출이 없다 했을 때 만약에 연봉 5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6배에서 7배 정도 최대 뭐 이금융 보험사까지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돈 한 3억 가지고 6억 5천에서 7억대 아파트를 사는 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6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뭐 6배에서 7배면 한 4억인데 그럼 본인 돈 가지고 하면 7억이야. 그러면 6억에서 8억대 아파트를 결국은 사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합쳐서 1억 1천이 되면 최대 대출 한도가 6억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6억 받아서 본인 돈 가져가면 9억에서 10억에서 뭐 신용대출 좀 더 활용해서 그러면 11억대. 그래서 지금 8억에서 13억대가 가장 인기가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6억에서 8억 되는 것보다 사실상 9억, 10억짜리가 15억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더 좋은 입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도 합산의 힘이, 부부 합산의 힘이 훨씬 큽니다. 네. 그 세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로 가장 좋은
좋은 걸 가져가는 게 입지 세금 대출에서 다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절세 효과요? 절세 효과는 되게 크죠.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1세대 1주택만 비과세가 되는데 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처분 기한을 아까 3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주기 때문에 되게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둘 다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양도차익이 3억이다. 그럼 1억 정도 세금 내야 되는데 그게 다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좋긴 좋아요. 만약에 이거를 정말 나는 쓰고 싶다.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의 중상급지 되게 좋은 걸 갖고 있어. 근데 하필 나랑 결혼한 사람도 그걸 가지고 있네. 그럴 땐 쓰는 거예요. 하필 가지고 있네. 상품이 좋아야 의미가 있다. 선을 봤는데 하필 이 사람도 좋겠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럽시다. 그러면 이제 혼인신고 하시고 비과세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뭉쳐가지고 이제 더 강남에 사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그 결정사, 그럼요. 오멜리 결정사 이런 그런 데서 경우나 만났을 좀 경우에 해보는 거고. 의미가 크다. 그래도 제가 이분들 편을 조금 들어드린다면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만약에 미련이 남을 수 있으니까. 하이루체 갖고 계시다가 내가 혹시 모르니까 이걸 하기 싫어. 혼인신고를. 그러면 혼인신고 하지 마시고 주택이 없는 사람은 뭘 하냐면 어차피 봤을 때 내가 생초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단타 치세요. 매매사업자. 차라리 단타 치세요. 대신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모든 프로세스를 내가 6개월 안에 끝낸다. 6개월 안에. 그래서 사고 팔고 6개월. 거기서 클로징. 입지도 배워야 되고 대출도 배워야 되고 경매도 배워야 근데 이게 배워야 훨씬 되고 어렵습니다. 세금도 배워야 되고 훨씬 어려워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갭 투자예요. 그 다음이 오히려 매매 사업자고 그 다음이 지금 하려는 게 이런 재개발 투자야. 제가 재개발 투자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자동차도 묶여버려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항상 우리가 입대세 프라이빗 코칭을 하면 입지적인 부분에서 가장 제가 포인트를 얻었던 게 이게 좋은 거 사는 건 오히려 쉬워. 근데 팔 때 팔리느냐. 안 우리가 팔려. 갈아탈 때 팔리는 아파트를 사는 그 황금성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눈이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6개월 단위로 매매 사업자를 하면서 한 채당 1, 2천, 2, 3채를 남겨요. 되게 좋은 투자법인데 이것도 하다가 중간에 막히면 물린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분들한테 미안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이루체를 나중에 팔았어. 비과세를 받았어. 근데 장위가 안 팔려. 장위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심리에 엄청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럼 장이 안 좋을 때 어려워. 그럼요. 그땐 진짜 안 팔려. 그러면은 다시 힘을 못 합쳐요. 얘 때문에. 그럼 거기서 시간 또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할 때 매도가 잘 된 아파트를 잘 고른다. 소탐 대시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이제 그 남한의 강남에 일단은 깃발을 꽂았어요. 꽂았으니까 사실 이분들의 재테크, 그러니까 집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하이루체를 갈아탈 때 그때 부동산 시장 상황과 자금 상황들을 정말 잘 활용해서 가장 최적의 입지에다가 어떻게 하면은 크게 높게 깃발을 꽂을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부가 따로 뭐 각각 부동산을 취득해서 절세를 하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보다 이 이후 갈아타기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은 걱정 마 세금 낼까 물지 마 대출 안 나올까 두려워 마 우리가 도와줄게 입대세 입지 세금 대출 아무리 공부해도 어려워 비싼 돈 내고 뜯어 기억 안 나 이젠 혼자 슬퍼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입대세